우리 조 위원님은 제가 2008년도 LG전자 그 홈 엔터테인먼트 H본부 제호 감축 프로젝트 할 때 그때 뵙고 나서 간간히 뵀는데 한참 못 뵙다가 우리 이번에 그 옛날에 SCM 뭐 이런 거 SCM을 만화로 해가지고 또 하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컨텐츠가 무지 많은데 실제 그 LG전자 혁신 전도사시고 그다음 거기서 했던 소중한 경험들이 많은데 이제 앞으로 계속 제가 그걸 풀게 만들려고 이번에 1탄이 RPA. RPA를 최근에 한 3, 4년 그렇게 하신 줄은 몰랐어요. 예, 조 의원님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예, 예, 잘 들립니다. 뭐, 갑작스럽게 부탁을 하시길래, 과연 제가 그 LG전자에 아직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뭘 말씀드리면, 제가 그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도 드리면서, 뭐, 제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는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 했던 RPA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LG 같은 경우도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특히 중소 중견기업인 협력회사에 있는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한 협력회사 21개사 RPA 경진대회를 하면서 또 도와주고 뭐 여러 가지 LG전자가 했다는 신문기사도 있듯이 저희들이 이러한 RPA 활동까지 하면서 협력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문적인 분야는 뭐 여기에 참여하신 분 중에서 저인데 그 SCM도 가르쳐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SCM에 대한 전문위원으로서 LG 생활을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현재 그 제일 저희들이 그 협력사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원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 협력사의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서 협력사 부분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체 공급망을 보면 판매 거래선이 지금 뭐 여러 가지 많은 거래선 중에서 저희들이 이 유통에 대한 정보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B2BI라는 걸 가지고 와서 저희들 자사에도 활용하고 있고 자사가 공급 계획을 편성해서 자재 조달 계획을 협력회사인데 보내주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IT 지금 프로세스가 전산에 의해서 움직이면 상당히 그 속도가 빨라지는데 그러지 못하고 뭐 전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B2BI로 연결된 그러한 저희들 그 고객과 아니면 협력사들인데는 B2BI를 하되 아닌 업체들은 RPA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정보를 확보한다든지 아니면 협력사인데 저희들 정보를 주거나 아니면 받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면서 전 공급망의 연계된 모습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모든 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 SCM에서 항상 얘기하는 다품종 소량 생산의 리드 타임 단축이라든지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이런 밀레니얼 세대의 일하는 방식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뭐 저희들 작년 여러분들이 계신 모임들처럼 이러한 은퇴한 인력들의 활용이라든지 파트타임, 해외 이전 등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정보화 표준화, 자동화, 한리화를 통해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로봇이 돌고 현장에서도 협업 로봇이 도는 그런 체제를 운영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생각이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현장에서 상당하게 많은 로봇들이 이렇게 돌고 있고요. 그 다음은 사무실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LG전자의 시스템에 들어와서 모든 것을 자동으로 사무 업무를 자동화해 가지고 사무실에서는 RPA라는 로봇이 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야만 중소기업이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현재 그 RPA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이 사무 로봇이 소프트웨어 로봇이 웹에 로그인하거나 아니면 이메일 보내거나 아니면 ERP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추출하고 입력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한 업무를,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현장의 산업 로봇에 주듯이 사무실에서 단순하고 귀찮은 일은 이 RPA 신입사원을 채용해서 주자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현재는 정형 작업의 자동화하는 1단계를 지나서 비정형 쪽에 데이터를 끌어모으고 심지어 대화로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RPA가 와 있고요. 나중에 되면 디지털 네이버가 스스로 일을 하면서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해주는 그런 시대로 전환을 하는데,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을 시작으로 해서 대기업에서는 상당히 많이 도입되어 있지만 중견기업은 아직 시작 단계, 그런마 단계에 지나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PA를 할 수 있는 영역을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하면 뭐 여러 가지 저렴한 신속한 구축과 바른 ROI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력 운영의 유연성이라든지 품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많은 기업들이 현재 대기업을 위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도 많은 업체들이 벌써 다 했고요. 저희들 이제 LG전자만 하더라도 대부분 주 40시간 근무하는 데서 RPA가 많이 돌고 있고, 심지어 뭐 출장 갔다 오면 전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RPA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주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이 도입하고 운영하는 체제입니다. RPA를 도입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입해가지고 뭐 외주에서 개발을 시키고 뭐 용역을 들여가지고 하지만 이 투입하는 유형에 따라 가지고 적은 돈을 들고 성공적인 사례를 많이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 RPA 방식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IT 시스템을 하나를 도입하면 뭐 수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중소기업들은 작업을 하지만 RPA라는 것은 바로 시작하자마자 성과를 내기 시작하고 엄청나게 빠르게 에자일 방식으로 해가지고 가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는 방식에 있어서 첫 번째는 아웃소싱형입니다. 이 아웃소싱형은 외주 업체들을 통해 가지고 컨설팅이라든지 개발을 요청하고 사내에서는 개발하지 않지만 비용이 많이 들 겁니다. 그 다음 협업 중심으로 해서 도입 부서가 즉 도입하는 부서가 로봇을 직접 개발합니다. 이 RPA는 상당히 IT를 하지 않는 사람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티즌 디벨로퍼가 직접 개발을 할 수 있는 툴이 지금 많이 나와 있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현업에서 직접 개발하고 자기 업무를 개발함으로써 상당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은 점을 지금 갖고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IT 부서가 또 개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IT 부서는 뭐 IT를 해봤기 때문에 IT 개발하지 않는 현업보다는 더 빨리 개발을 할 수 있고요. 그렇게 사내도 또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을 진행을 할 때 현업 중심형과 사내 부서 전문형으로 해가지고 제가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만들기 할 때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과제의 적합성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업무 매뉴얼입니다. 우리가 사무실에 사무 자동화라든지 사무 시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업무 매뉴얼을 많이 만들었지만 단지 ISO 9000이라든지 심사를 통과하기 위한 용도였지 직접 업무를 위한 매뉴얼을 작성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RPA에 필요한 매뉴얼은 새로운 신입 사원인 로봇이 아무것도 모르는 로봇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하기 위해서는 간단하면서도 빠짐없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 RPA 업무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만 하면 RPA를 개발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회사에서 52시간이 넘는 일을 했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사람 어느 누구인데다에게나 이 매뉴얼을 주면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 매뉴얼만 작성하더라도 RPA 도입하는 효과가 나온다고 그렇게 보고요. 짧은 시간 내에 여기는 20일이지만 최장 20일이지만 이틀 만에도 RPA가 개발되고 하루 만에도 개발되기 때문에 빠르게 전체적으로 RPA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3년 전에 ERP 구축을 했습니다. ERP를 우리가 LG전자의 중소기업 중에서 ERP가 없는 30개 업체를 동시에 구축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30개 업체를 동시에 하는 방법을 제가 터득을 했고요. 모색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 구축하는 방식은 솔루션에 의해서 됐고요. 매월 1일 매년 1월 1일부터 매월 1일까지 ERP 운영을 위한 추가적인 인원을 투입을 해가지고 구축하는 거라면 그렇지 말고 좀 현 시대에 맞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도입을 해보자 해서 첫째는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자. 즉 우리 협력회사 같은 경우는 LG에서 대부분 데이터가 한 80%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소통은 카톡방을 해서 소통하고 교육은 유튜브에서 하자. 그리고 RPA가 ERP를 운영하게 하자 하면서 이 RPA까지 개발을 해주면서 30개 업체를 동시에 어, 어, ERP 셋업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톡에서 단톡방을 만들고요. 톡 게시판에서 공지사항을 하면서 오프라인 교육도 이렇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뉴얼 한 장에서 클릭을 하면 유튜브로 들어가서 유튜브 내에서 또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RPA를 각 단계에 기초정보부터 시작해가 매출까지 하는 것을 RPA로 이렇게 구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현재 저희들이 초기에는 어렵지만은 돈 안 든 파이썬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개발해 가지고 업체인데 주고 업체 시스템에 접속을 한 후에 관련된 데이터를 LG에 있는 시스템에 접속해서 모든 데이터를 자동으로 올려가면서 클라우드 환경 속에 ERP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30개 업체를 동시에 셋업을 했고요. 이런 것을 제가 산자부에서 2019년도에 잘했다고 포상도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ERP조차도 RPA가 셋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30개 업체들이 RPA를 통해 가지고 모니터링을 합니다. 이 업체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서 ERP를 운영하고 있는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데일리로 RPA가 게더링을 해서 이 업체는 지금 뭐가 문제다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다 상세 데이터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들은 출근해서 이 RPA가 제공된 정보만 하더라도 지금 ERP 속에 우리가 뭘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알고 개선을 하면서 점수가 100점적으로 올라가면 지금 잘 운영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쪽의 모습을 바로 RPA를 통해 가지고 작업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이 한다면 일주일 때도 전체 30개 업체를 모니터링 할 수 없는 체제를 RPA를 통해서 새벽에 다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참여하신 분들 중에서 IT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고객에게 좋은 정보를 준다면 엄청나게 훌륭한 회사로 성장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컨설팅한 한 업체 중에서 전사적으로 RPA를 추진하게 제가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동영상을 보시면 제가 협력회사를 다니게 보면 대부분 업체들은 아직 영세하기 때문에 데스크탑 한 대로서 작업하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데스크탑 한 대에 원 모니터를 씁니다. 돈 조금
더 투자하는 데는 투모니터를 줍니다. 근데 이 업체는 화면에 보시다시피 한 사람이 노트북과 데스크탑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니터가 저거 노트북 모니터가 아니고 데스크탑하고 두 대를 쓰고 있습니다. 즉 노트북에서는 RPA가 돌고 데스크탑에서는 본인이 일을 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런 작업을 하는 이런 회사가 지금 LG의 협력회사에서는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1인 1보 시대가 조만간에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회사는 작년에 제가 그 협력회사 RPA 경진대에서 대상을 주고 포상으로서 55인치 OLED를 선물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작년에 RPA BP 경진대회 하더라도 22개사가 연간 한 13억 정도의 개선 금액이 이게 산출되었고요. 제가 또 직접적으로 일부는 제가 직접적으로 교육을 직접 했었고 아니면 폴리텍 대학을 통해 가지고 거의 뭐 돈 안 들이고 하는 그런 교육을 통해 가지고 한 151명 정도 전문가로서는 100명 이상을 제가 교육하도록 그렇게 그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협력사까지 전파를 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서 예를 들자면 이런 관세법인도 수입 면장을 대량으로 자동 다운로드하고 그러한 면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서 이 면장 처리하는 데서 많은 로드가 걸리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물류 쪽에서는 지금 RPA를 사용하기 시작하는 업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러한 부분들을 제가 직접적인 개발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신고 쪽 하는 그러한 그 물류 쪽에도 좋은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음은 잠시만. 이런 한쪽에서 BL 관리하는 것도 하우스 BL 관리하는 것도 자동화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BL 자체를 읽고 이걸 뭐 시스템에서 자동 처리하는 그러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통관 정보 및 출고 리스트 같은 그런 경우도 인천공항에서 비행기가 도착해 가지고 물건이 몇 시에 나왔고 어느 물건이 어디로 배송된다는 것을 사람이 앉아서 일일이 그 대기하고 기다리고 했는데 이 자체를 RPA가 수시로 들어가서 확인하고 그 결과치를 고객들인데 직접 보내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RPA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뭐 통관 정보도 필요하지만 여기는 통관 정보가 아니고 요즘 들어가지고 어, 전자상거래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라는 그 중국의 전자상거래에서 쿠팡으로 그 정보를 가지고 어, 번역을 통해 가지고 게시를 하는 것 자체를 RPA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면 하루에 100여 건 정도 하는데 RPA가 하면 500건 이상을 합니다. 그리고 PC만 더 설치하면 1,500건, 2,000건도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니즈도 상당히 많이 필요를 하고 있고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전자상거래 쪽에 관심이 있고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아니면 쿠팡 쪽에 이렇게 자동으로 올리는 그러한 부분들을 RPA가 하는 것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RPA 혁신 조언으로서는 저희들 그 대기업에서 파이썬으로 아까 전에 ERP를 구축하는 것 외에 나머지는 대부분 UiPath라는 글로벌 패키지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LG전자와 같은 그러한 대기업의 경우는 뭐 2만 불짜리 오케스트레이트라든지 3,400불, 8,000불짜리 로봇을 사용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한 3,400불하고 1,200불짜리 로봇으로서 현업에서 직접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걸 한다면 연간 돈 1,000만 원 이하로서
보통 한 1억, 2억 누계로 계속해서 지금 뭐 많이 개선한 데는 한 10몇 억씩 개선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적은 돈을 들여서 여러분들이 개선하게 하는 것이 제가 지도 편달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이런 RPA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에러를 감소하고 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처리 시간을 단축하고 손쉬운 확장성이 있습니다. 몇 분 안에 뭐 여러 가지 설치만 하면 또 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RPA 효과는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SCM에서 PI 프로세스 혁신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플로우를 잘 정리하고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해서 혁신 쪽에서 ERRC, ECRS를 통해서 개선 활동하면서 이 신입 사원이 로봇에게 매뉴얼을 만들어주고 프로그램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기업은 시간 단축, 원가 절감, 개선 활동, 인재 육성을 통해 가지고 좋은 회사로 만들자는 것이 제가 이제까지 한 3, 4년 동안 협력회사를 지원한 형태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어제 제가 RPA 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여러분들 단톡방에 나와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교육이 안 돼가지고 제가 갖고 있는 모든 RPA 자료를 이 카페에서 공유를 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필요한 자료를 습득해 가시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RPA 전반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한 4년간 2018년도부터 제가 RPA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이 나이에 저도 제 자신도 뭐 나이가 뭐 많다고는 생각이 들지는 않지만 젊게 살려고 하면서 프로그램을 직접 한다는 것이 상당히 힘들지만 저도 이 RPA를 직접 개발하고 가르칠 수 있다는 것만 하더라도 뿌듯한 자부심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시면 제가 가르침을 드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조현님, 고맙습니다. 우리 못 보던 사이에 뭐 많이 하셨네. 예. 지난번에 비용 뭡니까? 전집에서 막걸리 2잔 먹고 잠깐 보고 말아가지고, 근데 뭐 하고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재밌는 경험을 하셨네요. 그리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30개 업체 또 ERP 동시 구축 이 얘기가 나오길래 왜 저 얘기냐 이랬더니 RPA하고 연결해서 또 하셔서 그런 것들을 했던 건 대단히 소중한 경험인 것 같고, 그다음에 네이버 카페는 저도 이제 가입하고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도 제가 링크를 좀 보내주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런 카페 만들어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시는 것은 매우 많은 회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고, 방금 전에 우리 IT혁신연구소 박석희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거하고 마찬가지로 사실은 올려놓으면 이게 이걸 이제 이것의 요구가 있는 곳에 어떤 연결점은 될 텐데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건 또 다른 얘기거든요. 쉽게 그렇게 그런 내용만 본다고 적용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 조상근 위원님이 했던 그런 경험과 지식을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거에는 직접적인 어떤 자문, 그다음에 지도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코칭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용처를 연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어제 보니까 한 1,600 몇 명 되던데요. 들어와 있는 분들. 예, 1,700명 가까이 이제 그러니까 올라갔습니다. 예, 그래서 대단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있는 내용을 공유하고 계신 걸로 보입니다. 하여튼 감사드리고 제가 간간히 또 출전해 주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